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제가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실화입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웨딩홀 앞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민호라는 남자가 서 있었죠. 그의 나이 42.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혼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민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웃음을 지었어요. 3년 전 이혼 이후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신부 지혜는 35. 밝고 예쁜 여자였죠. 그녀는 민호를 믿었고 민호 역시 이번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처 수연과의 결혼은 솔직히 말하면 실패였죠. 성격 차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민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거짓말이 많았다는 걸. 하지만 이젠 달라질 거라고 지혜에게만큼은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는 화환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어요. 민호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죠.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불안 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몰랐죠. 오늘 이 결혼식이 어떻게 될지를요. 민호의 머릿속에 문득 전처 수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수연과는 8년을 함께 살았어요. 결혼 초반엔 행복했죠. 수연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고 민호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그녀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너는 왜 그렇게 재미가 없어? 민호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민호가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주었죠. 민호는 그런 수연이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지혜를 만났어요. 지혜는 수연과는 정반대였죠. 활발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민호는 지혜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수연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이혼하자. 수연은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길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어요. 민호는 그때 생각했죠. 역시 정없는 여자였어.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건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혜는 수연과 정말 달랐어요. 민호가 처음 지혜를 본 건 회사 로비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협력업체 직원이었죠.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호는 용기를 내서 식사를 제안했고 지혜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오빠, 저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지혜는 늘 웃었어요. 민호와 함께 있을 때면 행복해했죠. 민호는 지혜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 곧 승진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민호는 지혜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새 아파트, 신혼여행, 그리고 행복한 미래. 지혜는 그 말들을 모두 믿었어요. 민호가 전에 결혼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빠랑 저의 미래만 생각할래요. 그렇게 말하는 지혜를 보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연과는 달리 지혜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니까요. 하지만 민호가 지혜에게 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청산하지 못한 빚들, 그리고 거짓으로 포장한 자신의 모습들이요. 민호의 명함에는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3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민호는 2년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죠. 실적 부진과 잦은 지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지혜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죽겠어. 민호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가 가는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만나 어슬렁거렸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피곤한 척했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민호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조금씩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신용대출도 받았어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는 날들이었죠.
결혼하면 다 해결될 거야. 민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장인어른께 사업 자금을 좀 빌릴 수도 있을 거라고 계산했죠. 하지만 가장 큰 거짓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혜에게 전처 수연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수연에게는 아직 갚지 못한 돈이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수연 명의로 된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민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수연이었죠. 민우는 깜짝 놀라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내일 결혼식이라고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잠깐 얼굴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걸까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수연이었는데요. 무슨 일이야? 민우가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답장은 한참 후에 왔어요. 그냥 축하 인사 전하고 싶어서요. 결혼식장에 잠깐 들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결혼식장에 온다고? 전처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급히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왜 갑자기 나타나려는 건지 혹시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수연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죠.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갈 거야. 괜찮을 거야. 민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흰색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그리고 양쪽에 가지런히 놓인 하객 의자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민우는 신랑 대기실에서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농담을 건넸어요. 야, 떨리냐? 두 번째 결혼인데도? 아니, 별로 안 떨려. 민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까 봐요. 다행히 아무 연락도 없었죠. 신부 대기실에서는 지혜가 화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혜의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우 씨가 복 받은 거야. 지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정말 오래 기다려왔어요. 민우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들뜬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봤죠.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쪽 하객석, 지혜 쪽 하객석이 차례로 채워져 갔어요. 모두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20분 전이었어요. 웨딩홀 입구로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바로 수연이었죠. 수연은 리셉션 데스크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의금 전달하러 왔어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방명록을 내밀었어요. 수연은 자신의 이름을 적고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녀는 맨 뒷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주위 하객들은 수연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의 지인 중 한 명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수연을 알아봤어요. 민우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민우 전처 아니야? 뭐, 전처가 왜 여기 와?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앞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민우는 신랑 대기실에서 아직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곧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질 거예요. 식장 안으로 들어온 민우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는 수연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문자로 온다고는 했지만 정말 올 줄은 몰랐거든요. 수연은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축하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민우는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며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옆에서 친구가 작게 속삭였죠. 야, 너 전처 왔어. 괜찮은 거야? 모르겠어. 일단 식 진행하자.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가서 수연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아버지와 함께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죠.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어머니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뒷줄에 앉은 수연을 보고 옆 사람에게 물었죠. 저 여자 누구예요? 혹시 신랑 쪽 친척? 아니, 전철이에요. 대답을 들은 지혜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어요. 주례자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나란히 서서 줄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하지만 민우의 시선은 자꾸 뒷줄로 향했어요. 수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례자의 축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 맞절 순서가 왔어요. 민우와 지혜가 서로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가 싶어 긴장감이 돌았죠.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축하 인사만 드리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지혜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얼굴이었죠. 수연이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비꼬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처럼 들렸죠. 수연은 지혜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씨, 민우씨와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마지막 한마디가 묘하게 들렸어요. 조심하라니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수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객석은 술렁였어요. 전처가 결혼식장에 와서 축하 인사를 한 상황,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댔습니다. 민우는 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불안했어요. 수연이 왜 온 건지, 정말 축하만 하러 온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조심하세요라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오빠가 전처와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했는데 저렇게 나타날 정도면 뭔가 남은 게 있는 걸까요? 지혜는 민우를 힐끗 쳐다봤지만 민우는 시선을 피했어요. 식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케이크 커팅, 샴페인 세레모니. 모든 순서가 무사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민우의 가슴 속에는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축하 인사를 하고 나면 자리를 뜰 텐데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식을 지켜보고 있었죠.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민우는 속으로 불안해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옆에 선 지혜를 보며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조용히 식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하객들이 식사를 하러 뷔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단상 근처에 서서 인사를 받고 있었죠. 지혜의 아버지가 민우에게 말을 건넸어요. 민우씨, 저 뒤에 앉은 여자분은 누구신가요?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데. 민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전 직장 동료예요. 축하하러 와줬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전처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지혜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뷔페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몇몇 하객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 미소만 지었죠. 민우의 친구 하나가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왜 왔어? 민우 알아? 알아요. 제가 문자 보냈어요. 축하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건 좀. 민우도 놀랐을 텐데.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곧 끝날 거예요. 곧 끝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친구는 수연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지혜 쪽 친척 한 분이 민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우 씨 회사는 어디 다니신다고 했죠? 오호전자 과장이라고 들었는데. 민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친척분은 우연히도 같은 회사 인사팀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민우 씨 이름이 명단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부서이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아, 최근에 부서 이동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름이 아직 업데이트 안 됐나 봐요. 그래요? 그럼 정확히 어느 팀이세요? 질문이 계속되자 민우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수연이 조용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우 씨에게 드릴 게 있어서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어요.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수연을 바라봤죠. 그녀가 건넨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이거 2년 전에 회사에서 받으셨던 권고사직 통보서예요. 혹시 잊으셨을까봐 가져왔어요.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연이 건넨 서류를 본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권고사직 통보서라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혜야, 이건 오해야. 그때 권고사직 받았지만 다시 복직했어. 민우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직은 없었어요. 민우 씨는 2년 전부터 백수셨죠.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아니라 카페나 PC방에 계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쳐다봤어요. 지혜의 어머니가 다가와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동안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민우는 입을 떼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녀가 던진 첫 번째 폭탄은 결혼식장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혜는 민우의 팔을 잡고 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봐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지혜야, 미안해. 솔직히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회사는 그만뒀지만 곧 새로운 일 시작할 거야. 걱정하지 마. 새로운 일? 그럼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지혜가 다그쳤습니다. 민우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사실 퇴직금과 대출로 버텨왔다는 걸 어떻게 말할까요? 저축해둔 돈으로 버텼어. 그리고 곧 사업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어. 사업? 처음 듣는 얘긴데요? 지혜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니요. 식장 안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민우의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누구도 민우가 백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지혜의 아버지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사위가 백수였다니.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 네, 아직이요. 지혜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딸이 걱정되어 식장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아직 꺼낼 이야기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와 민우가 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지혜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객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수군댔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누군가는 비난하는 눈빛으로요. 지혜의 아버지가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소. 이렇게 중요한 걸 속이고 결혼하려 했다니. 우리 딸을 믿을 수 있겠소? 민우는 급하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심? 거짓말쟁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혜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수연은 여전히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요. 민우는 수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수연아, 왜 이러는 거야? 복수하려고 온 거야?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어요. 복수요?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혜씨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수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민우씨, 이것도 드릴게요. 민우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수연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건 민우씨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이에요. 총 8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받은 거고요. 뭐? 명예 도용?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민우 씨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갔어요. 그걸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죠. 저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가 왔거든요. 그럼 고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소는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갚았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들통날 줄은 몰랐던 거죠. 민우 씨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셨어요. 다 날렸죠. 그리고 지금도 다른 대출이 3천만 원 정도 더 남아 있을 거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빚쟁이였다니요? 그것도 전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다니요? 민우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수연아, 그건 내가 정말 급했어.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너한테 미안하게 됐지만 갚으려고 했어. 3년 동안 단 한 푼도 갚지 않으셨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 다 갚았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요. 민우 씨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새 여자 만나서 결혼 준비하고 계셨죠. 지혜가 민우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사실이에요? 민우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지혜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이라고. 우리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요? 당장 결혼 취소해요. 지혜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이런 남자랑은 못 살아. 어서 나가자.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오빠, 나한테 왜 이랬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수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민우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우는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죠. 민우 씨는 지혜 씨한테도 거짓말을 하셨죠? 혼자 살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살고 있어. 민우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우 씨는 지금도 전 회사 동료였던 여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여자분도 민우 씨가 결혼한다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식장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중생활이라니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어? 아니야. 그건 오해야.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증거가 있어요. 민우 씨가 그 여자분이랑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한 달 전까지도 함께 계셨더라고요. 수연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우가 낯선 여자와 친밀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나한테.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의 아버지가 민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사기꾼 같은 놈. 우리 딸 인생을 뭘로 본 거야. 주변 사람들이 급히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친구들조차 고개를 돌렸어요. 이 정도면 변호할 수가 없었죠. 민우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 나도 몰랐어. 민우가 이런 사람인 줄.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딸을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우리 딸, 괜찮아.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 불행이었을 거야.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잘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혜는 민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멀어진 후였죠. 수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수의 쾌감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민우가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왜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해? 수연은 천천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진실? 넌 그냥 복수하고 싶었던 거잖아.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복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혜 씨가 불쌍해서 왔어요. 뭐, 저처럼 속지 말라고요. 저는 8년을 살면서 민우 씨의 거짓말을 다 믿었어요. 나중에 뒤늦게 알았죠. 민우 씨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요. 수연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우 씨가 결혼 전에 저한테 했던 약속들이에요. 새집 사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말들. 다 기억하세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 씨는 지혜 씨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들 다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빚만 잔뜩 있는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지혜 씨가 저처럼 인생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왔어요. 수연이 건넨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지혜의 아버지가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다 뭐야? 도박 빚에 사기 전과까지? 네. 민우 씨는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날려버렸거든요. 합의금 내고 겨우 넘어갔죠. 수연의 설명에 하객들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충격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민우 씨가 최근에 다닌 도박장 출입 기록이에요. 지난달까지도 꾸준히 가셨더라고요. 지혜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오빠, 나한테 투자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도박이었어요? 민우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우 씨 이력서도 있어요.
지혜씨 부모님께 드렸던 그 이력서요. 학력도 경력도 다 거짓이에요. 5호대 졸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문대 중퇴예요. 지혜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네요. 식장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이제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이 가득했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나는 그냥 잘하고 싶었어.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민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오빠 아니. 민우 씨. 우리 결혼 못해요. 지혜야.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오빠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부 거짓이었네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과는 인생을 함께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지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천천히 식장을 나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녀를 따라갔죠.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식장에는 민우와 수연 그리고 몇몇 친구들만 남았어요. 민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수연은 그런 민우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돌아간 지혜는 웨딩드레스를 벗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행복에 겨워 웃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지금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야.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속을 수가 있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컸어요. 저 사람 말을 다 믿었어요. 승진한다고, 새집 사준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다 거짓말이었네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그 사람 생각은 지워라.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네, 알아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팠지만 이제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전처분, 수연 씨라고 했나요? 그분은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혜도 궁금했어요. 수연은 어떻게 민우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를 구해주려고요. 지혜는 수연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결혼식이 망쳤지만 더 큰 불행을 막아준 셈이니까요. 식장 밖에서는 양가 부모들이 마주 서 있었어요. 민우의 어머니가 지혜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딸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혜의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민우의 아버지도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니 부모인 자신들도 몰랐던 겁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민우가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백수였다니. 그것뿐인가요? 사기 전과의 도박에 이중생활까지. 이런 사람을 우리 딸한테 소개한 거예요? 지혜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우 부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취소 수수료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비용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결혼은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식장을 빠져나온 하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상에, 결혼식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전처가 나타나서 신랑 거짓말을 다 폭로하다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그래도 신부 입장에서는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일이었을 거야. 누군가는 민우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신부 지혜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하나였어요. 오늘 이 결혼식은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것이요. 민우의 친구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우 그 자식. 우리한테도 거짓말했던 거야.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거짓말쟁이일 줄은. 전처부는 대단하다. 3년 동안 증거 모아서 오늘 한 번에 터뜨리다니. 친구들조차 민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하객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 오늘이 그날이었던 거지. 식장 입구에 걸렸던 민우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쓸쓸하게 흔들렸습니다. 식장 안에 남은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우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죠. 나도 잘하고 싶었어. 그냥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멋있는 사람?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었던 거지. 친구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민우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수연이 다 망쳤어. 왜 와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수연 씨가 망친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망친 거지. 거짓말로 쌓은 인생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 민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지혜한테라도 진실을 말할 걸 그랬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민우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사랑도, 신뢰도, 미래도. 민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연이 식장을 나가려 할 때였어요. 민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너 정말 날 미워해서 이런 거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민우 씨, 저는 8년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죠. 나중에 알았을 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제 명의로 빚을 만들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도박을 하고 그 모든 걸 숨기고 계셨잖아요.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지혜 씨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싫었어요. 수연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끝이네요. 민우 씨와의 인연은 오늘로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후 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꽃장식, 반짝이던 샹들리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죠. 민우는 혼자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결혼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님,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서 천천히 식장을 나갔어요. 밖에는 아직 민우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걸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축하. 할 게 없는데. 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죠. 모든 게 끝이었어요. 민우는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집에 가면 그 여자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말의 집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식장을 나와 천천히 걸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 일이 마음 편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잘한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지혜는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누구와 결혼하려는지 말이죠. 수연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호와 이혼하던 날 자신은 모든 걸 포기했었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나왔죠. 하지만 그 후로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빚들, 민우가 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이중생활까지요.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고소도 생각했죠. 하지만 수연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빚을 갚고 증거를 모으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민우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심했죠.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요.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친구를 만났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응, 괜찮아. 오히려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야.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수연 씨한테 고마워.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 결혼하고 나서 더 큰 고생했을 거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그분 대단하더라. 3년 동안 준비했다며? 응. 증거도 다 모아놨고 나를 구해준 거야. 지혜는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수연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결혼하고 나서 민우의 거짓말을 하나씩 알게 됐겠죠. 그럼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민우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고 SNS도 비공개로 돌렸더라고요. 아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겠죠.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짓말로 쌓은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진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요. 에필로그. 결혼식장에서의 그날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고 그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죠. 수연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민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쌓았던 거짓말의 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합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요. 작은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결혼은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때로는 진실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식장에 나타난 전처, 그녀가 준비한 진실 폭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연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